경찰이 리포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자택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10여 건의 문건이 이적성을 있다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적단체가 발행한 서적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채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와 이적단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기종 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등 30여 건의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한 결과 10여 건의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0건을 감정 의뢰를 했는데 어제 10여 건이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이적 목적성을 쭉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 표현물로 의심되는 문건 중에는 이적단체가 발행한 서적과 회의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적단체인 범민연과 민권연대 등이 주축 세력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5차 대표자 회의의 회의록이 발견됐습니다. 민권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 씨의 남편 윤기진 씨가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발행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안 도서와 범민연이 지난 2003년 제작한 민족의 진로 등의 책자도 있었습니다. 종북 인사들의 명함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한 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과 경찰. 이적단체를 포함한 종북 세력과 김 씨의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김기종 씨가 우리나라 이적단체로 확인이 된 단체들 대표들과의 회의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김기종 씨가 그 단체들하고 인식의 체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석상에 참여했을 때 예. 이 회의록을 얻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뭐 한 30점 정도 수거해 가서 확인해 봤더니 10점 정도가 이적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던데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 건 그런 이적 표현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처벌 대상이고요. 예. 또 어떤 것은 경찰 수준에서는 이적 표현물인데 이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겠네요. 과거에 뭐 이거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확인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김기종 씨가 어쨌든 개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뒤에 뭐 세력이 있고 배후가 있고 또 여러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고 이 부분을 찾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러겠죠. 무려 검사 30명과 경찰 베테랑 70명이 투입됐는데 이적 표현을 10건 걷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민망할 테니까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건 저러한 문건들을 가지고 그 문건을 발간해낸 단체, 그 단체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찾고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예. 어떠한 서로 그 교감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신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뭐 통진당, 황선, 범민연, 민권연대 이 뭐 여러 단체들하고 자주 모이고 의논하고 책도 가져갖고 있고 뭐 이 활동 같이 했다. 이걸로 연계설이 뒷받침이 됩니까? 활동 자체로는 뭐 처벌이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셨죠. 이적 표현물에 해당된다라면 뭐 격리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반국가 단체에 대한 뭐 동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뭐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이제 국가보안법이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냐거든요. 예. 사실 불온 서적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누가 선물했는데 모르고 가지고 있다고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김기종 씨를 수사를 해서 개인이 어떤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식의 체계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보면은 우리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북한하고 다르죠.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갖고 처벌할 수는 저 없어요.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책들의 상당수가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책과 비슷한 책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보죠. 공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니까 이른바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으면 참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는 딱 대한민국에서 2개밖에 없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민혁당 2개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민혁당 같은 경우 1999년에 북한에서 보냈던 잠수함에서 마침 난수표가 발견되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니까 강철 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씨가 그 민혁당을 갖다가 구성했던 지하당이다. 그래서 그건 반국가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이적단체고 이적단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 문제는 그 이적단체가 계속 활동하는 것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이 돼요. 그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예, 그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가운데 앞서 우리 박용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좀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도 저 외국에서 자 이거 배우가 뭔지 밝혀봐라. 배우가 뭐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이거 우리 이번에 김기종의 사태를 보면서 누구나 다 짐작은 해요. 상당수가 짐작은 하는데 그 짐작하고 이런 심증이 있는 것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도 보면 뭔가 이런 이적 표현물을 갖고 있느냐와 별개로 실제 보면 모여서 자 수근수근 자 마침 보니 그날 아침에 저 이야기가 왔어. 보면 리포트의 명줄을 따래. 실제 3월 5일에 새벽에 방송이 됐거든요. 북한에서. 예. 리포트의 명줄을 따라 그랬어요. 그것하고 실제 보면 몇몇이 수근수근 모여서 그것을 갖다 행동에 옮겼는지 그것이 과연 북한하고 혹시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갖다가 파악할 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몫이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 부분도 죄가 안 됩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유죄 판결은 간첩 아닙니까? 아까 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도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든지 반국가 단체에 동조하거나 그걸 찬양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문건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내 행동의 지침서로서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교과서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것이 이용됐다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그것을 입증을 못한다면 이거 문건 가진 그 자체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 김기종이가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말하자면 그 방증 중에 하나겠죠. 이런 방증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위에서 이적 행위를 이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느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까 검찰에서도 그 이적성을 앞으로 이제 밝혀내는데 수사에 초점을 모으겠다는데 그걸 밝히지 못하면요. 이번에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참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김기종이 보면은 리포트 대사를 갖다가 중인 환실에 칼로 쳐갖고 11cm 찢어지고 조금만 내려갔으면 그렇죠. 숨길 뻔했기 때문에 형법상에 아마 살해 미수는 아마 딱 떨어질 겁니다. 3가지를 이번에 지금 보면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이 간질로 인해서 정신병이다 아니면 누구 표현대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단독 범행이다. 그렇게 하기엔 또 너무나 이상한 얘기가 돌아가는 게 북한에서는 보면 안중근의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으로 뭔가 그런 이적단체 내지는 반국가단체하고 연계된 것이 없는가 하고 지금 보면 하나하나 헤쳐 들어가는 중이고 앞서 우리 박영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단일 이만한 사건에서 검사, 특별수사팀이 한 100여 명 가까운 수사팀을 갖다 구성한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휘발성, 폭발성 거기다 이것이 뭐 북한하고의 문제, 우리의 또 한미 간의 문제 여러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살해 미수만 갖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네. 사형까지도 가능한 처벌할 수 있는데 사형까지 가능하군요. 그 살해 미수니까 거의 사형까지 가능한데 국가보안법상으로 과연 이슬의 배후가 누구인가? 그것이 과연 북한의 일련의 최근에 키 리졸브 훈련 등을 갖다 등해서 보면 남한 또 보면 남조선과 미국 갖다 그렇군요. 본때를 보이겠다. 리포트의 명줄을 따겠다. 리포트의 긴 혓바닥이 그의 목을 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헤쳐야 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몫입니다. 근데 저는 수사 단계에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게요. 예. 이만한 사건에 사실 그 인재들이 100여 명씩 동원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낭비라도 볼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간첩으로 누명시켜서 실제로 사형까지 이루어지는. 이러니까 현재 와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명백히 위협하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져서 수사를 종북 세력인가 사주를 받았는가 수사하려고 하면 반자격으로 밖에서 들어온 얘기가
이건 뭐 공안 정국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명백히 말씀대로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서 몇십 배 수사 인력이 집중해야 되고 더 엄격히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제가 진보 쪽이시니까 네. 야권에서도 또 위원장 활동하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종 얘기를 들어보면 김일성 북한 주석이 매우 20세기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즉 자막에 나와 있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디예요? 진보 쪽에. 글쎄 뭐 제가 저걸 일일이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저 얘기를 보면 80년대 초반 중반에 있었던 이른바 주사파들의 예. 치기 어린 생각 정도인 거 아닌가요? 아니, 80년대에 저 생각도 지금 많이 이제 했죠. 리포트 저도 대사가 아니라 그랬는데. 리포트 총독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예. 어느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네, 동의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80년대에 보고요. 뭐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저런 뭐 김일성에 완전히 따르지는 않더라도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거는 뭐 제 말씀 죄송합니다만 최초 보도가 그 뭐 어쨌든 예. 그 부천보전투 최초 보도가 동아일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역사적 사실관계에서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진짜 기상천외한 독재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항일 무장 투쟁은 잘했다. 이게 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 그 공안 당국이 11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여해서 하려고 그러는 이런 일은 96년 연대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잡아간 학생들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대규모 수사단을 만드는 게 불가피했다 치지만 지금의 경우는 과연 이게 적절하냐 수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 이거는 뭐 경찰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경호는 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경찰에서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만 지적은 해야 돼요. 종로 경찰서 자기 관할 내에 2개가 다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미 대사관도 있습니다. 미 대사라고 하면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개된 상태에서 위험 인물이 접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런 예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하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영장을 칠 때 아까 말씀하신 3개의 그 뭐 범죄 사실을 가지고서 했는데요. 원래는 처음 가져갔었을 때는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근데 검찰 쪽에서 아이고 이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왜 넣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 성급하게 하려다가 집에 가서 보니 30점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와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허둥대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예. 다시 잘 고민해보고 예. 지금 이 일 관련해서 허둥허둥 돼가지고 어떤 때는 종도경찰서장이 브리핑하는 내용이 우리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사실을 그대로 다시 확인해주는 브리핑을 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